여러분, 스웨덴에서는 손님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22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스웨덴 게이트는 바로 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의 레딧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스웨덴 친구네 집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친구의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나는 방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 경험담은 곧 전 세계로 퍼지며 논란이 되었죠. 스웨덴 게이트라는 이름은 곧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로 퍼지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스웨덴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이런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스웨덴의 식사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손님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스웨덴의 개인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전까지는 손님이 오더라도 식사 시간에 가족들끼리만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손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스웨덴 가정에서는 손님에게 식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음식을 나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웨덴 게이트가 터진 후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스웨덴 게이트는 단순한 하나의 경험담에서 출발했지만 곧 전 세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죠.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으면 무례한 일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문화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모든 문화가 다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스웨덴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스웨덴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웨덴인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많은 스웨덴인들은 이런 문화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갑작스러운 방문에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식사에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스웨덴의 문화적 배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손님맞이 문화를 살펴보며 스웨덴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특별한 대접을 준비합니다. 손님이 오면 최고의 음식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님은 가족과 다를 바 없다는 마음으로 환대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환대 문화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조차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죠. 스페인에서도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강력한 전통입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손님을 맞이할 때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는 손님을 신의 선물이라고 여겨 그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한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손님이 오면 과일, 차 또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이는 손님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항상 음식을 내놓는 것이 기본 예의로 자리 잡았으며 중요한 손님일수록 더 많은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서유럽과 북유럽은 모두 개인주의가 발달한 지역이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지만 북유럽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언제나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더라도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유럽의 사교적 문화와 북유럽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유럽, 특히 스웨덴에서는 가족 간의 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손님을 따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스웨덴에서도 손님 맞이 문화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던 전통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스웨덴의 젊은 세대는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가정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경우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스웨덴의 개인주의 문화가 일부 반영된 모습이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적인 손님 맞이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특히 중요한 손님일수록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한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손님 맞이 방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의 손님 맞이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대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여전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간단한 다가나 차로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화로 남아 있으며 이는 가족과 친구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한국과 스웨덴의 손님 맞이 문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특한 손님 맞이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지만 스웨덴에서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강한 반면 스웨덴은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각국의 손님 맞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사람들 간의 유대와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 차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님 맞이 문화는 그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손님 맞이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 문화는 오늘날에도 손님 맞이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환대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각국의 손님 맞이 문화 중 어느 나라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